보세요. 지금 들어갈 때 저처럼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거 이따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오셔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세 개는 솔직히 업데이트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세무 같은 경우에는 입력란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 눌러주세요.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하는데 그래도 한 1, 2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그냥 진행하세요. 그리고 교재는 760페이지, 프로그램은 2105. 그래서 거기 760페이지 보시면은 이영환님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이영환.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오시고요. 급여자료 입력으로 오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당공제예요. 뭐라고요? 수당공제.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5분 후에 볼게요. 요건 이제 앞으로 적응하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 연습했을 때는 많이 못했는데 최근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원천징수 뭐요? 이행신고서. 그거 두 가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기 급여자료 입력을 할 건데, 급여자료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당공제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눌러주세요. 수당공제. 여기만 잘하시면 솔직히 틀릴 건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저거 하는 거거든요. 여부 체크.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비과세 책에 보시면 비과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비과세 쪽에서 외워주셔야 될 게 첫 번째로 식대. 그래서 식대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는 자차를 회사 업무에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요거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저거 하면 돼요. 저기 연장 관련된 거는 우리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야간 근로수당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우지 마시고, 저희 시험은 그 4개가 주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문에 답을 줘요. 대부분 다. 요거 4가지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요, 수당공제 등록 시, 그리고 꼭 밑에까지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수당공제 등록 시 다음에 주의하여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첫 번째 수당 이외 항목은 불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비과세 항목은 해당 모두 요건을 충족하며 최대한 뭐 한대요? 반영하기로 한대요. 그거 가지고 또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기본급은 뭐예요? 여. 상여는요?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요? 여. 월차는요? 부. 식대는요? 여. 자가? 여. 야간? 부. 왜 부예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비과세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 거냐면 비과세 하시고, 그 다음에 F2. 거기 보시면 무슨 수당이요? 육아수당. 육아수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얘도 1, 2년 안에 올라갈 거예요. 20만원. 왜요? 애기 낳게 하려고 지금 쇼를 하고 계시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애기들 관련돼서 돈이 몇십 조가 들어간대요. 근데 사이에 띵 까먹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싹 다 없애고 한 명당 1억씩 주면 돼요. 그 가능하다 그랬어요. 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니, 허경영 씨가 얘기한 다음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했어요. 예. 지금 주는 거 모두 다 없애면 1인당 1억 된대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지금 육아수당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싹 다 없애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날짜는 몇 월이에요? 5월이에요. 며칠이요? 31일. 누구예요? 이영환. 입력하세요. 10대 자가운전 육아. 그 다음에 연금, 건강, 장기, 고용,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수당공제예요. 왜냐면 수당공제만 하면 요거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조금씩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9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죠. 추석 때 공부해요? 추석 때 좀 쉬어야죠. 대부분 추석 때 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절 전에, 그러니까 명절 이후에 시험이 있으면 합격률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명절 때 집중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씩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 여긴 왜 들어가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누르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5월이죠. 그래서 엔터 한번 치시고 몇 월이요? 5월. 그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기 760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계시죠? 네, 미완급세액 얼마요? 20만원. 미완급세액 찾으셔서 20만원 넣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1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월 미완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네, 거기에다가 20만원 넣으세요. 요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나오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미완급 얼마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761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되도록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그리고 요거 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면 뭐 누르시라고요? 네, 얘 누르세요. 이거 아니요 누르면 입력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502번 치세요. 최미남. 지금부터 세팅이 맞으니까 거기 나오는 대로 쭉 진행하시면 되세요. 세팅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부양가족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다 뭘로 되어 있죠? 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 여기 기본 공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밑에 있는 뭐까지 하세요? 연말정산까지. 그래서 시간은 10시 10분까지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쭉 해보세요. 일단 여기 먼저 오세요. 부양가족. 그래서 본인은 7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상관없고, 어머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용근로. 무슨 근로요? 일용근로. 그래서 우리 그 분리과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리고 일용직하고 복권당첨. 저희 시험은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뭐 할 필요 없다. 금액이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머니는 뭐요? 거기 보시면은 어머니는 그냥 60세 뭐요? 이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0세 이상에다가 경로 우대. 그 다음에 배우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금융소득. 금융소득 하면 뭐 얘기하는 거죠? 금융소득 하면은 이자하고 배당 같은 거. 그래서 이분 얼마 넘었죠? 2천만 원 넘었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딸 소득 없죠? 그러면 20세 이하. 자녀는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번 주까지 연습했었던 건 대부분 적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저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이렇게 하시면 일단 위에 거는 끝. 그러니까 누구 빼놓고 다 되는 거예요?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보시면 최민아님 본인입니다. 본인 거는 되죠. 그 다음에 최지우 딸 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최건우 아들 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일단 최민남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장성 있죠? 여기 보장성 보험료 1번 가셔서 얼마 넣으세요? 160만 원을 넣으세요. 그래서 160만 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로 가세요? 이제 최지우로 가셔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지우도 여기 가서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5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우도 45만 원 넣으시면 일단 하나 끝.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만 못 된다 그랬죠? 대학원. 그래서 대학원 되고요. 그 다음에 김현우님 사이버 대학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벌어서? 소득 있어서 안 됩니다. 소득 있어도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아니요. 소득 있어도 되는 건 의료비. 의료비 빼놓고 나머지는 소득 있으면 안 돼요. 본인 빼고.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보험료는 나이 소득, 의료비는 둘 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 있어도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의료비. 그래서 결론은 김현우 님이 안 되는 이유는 돈 벌어서. 최지우 안 돼요. 우리 학원비는 누구만? 미취학 아동. 그래서 지우도 안 되고 건우도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대학원밖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거 조금씩 채우면 가능합니다. 네. 저기 배우자분이 만약에 소득이 없으면은 사이버 대학 수업료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사이버 대학도 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그러면은 대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대학. 본인에 와서 얼마만 넣으시면 돼요? 500. 소득이 2천을 안 넘었으면 또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시험 때까지 연습해갖고 내 시험장 가서 아는 게 나오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의료비 최미남 질병치료비 돼요.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돼요 안 돼요? 돼요. 얼마까지 돼요?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박희수님 질병치료비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실손 얼마 있죠? 100만 원. 결론은 다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위에 의료비. 그러니까 솔직히 이 파트는 입력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OX가 중요해요.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첫 번째로 최미남 본인.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뭐라고요? 국세청. 그 다음에 금액은 150. 그 다음에 또 최미남. 아니면 한 번에 합쳐도 돼요. 합쳐서 얼마 넣어도 돼요? 200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기타죠. 네. 기타 영수증 상호는 대학 안경점. 그 다음에 60526-2356.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뭐하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박희수님. 박희수님은 국세청장에 325만원에 실손 얼마요? 100. 이러면 의료비 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보시면 최미남님 거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네. 돼요. 김현우님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의료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무슨 공제요? 이중공제. 그래서 의료비랑 신용카드, 교복부익비랑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랑 신용카드. 요거는 둘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용카드 쪽으로 안 하냐면은 두 개가 같이 있을 때에는 신용카드 쪽으로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가 공제가 제일 적어요. 15%도 15%지만 한도 금액이 대빵 작아요. 네. 그래서 이중공제 아닌 것들은 신용카드 쪽에다가 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만약에 카드로 냈어. 그러면 보험료로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로 들어가면은 공제 금액이 가장 적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거 옛날에 없어졌어야 돼요. 신용카드 공제. 옛날에 없애야 되는데 국가에서 못 앱써요. 왜 못 앱쓰냐면 없애면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적게 쓰겠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 좋아요? 여기에서 카드까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완전 개판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 원래 한 2000년대 중후반에 없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연장해요. 근데 연장하면서 뭐는 하고 있냐면 금액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카드 쓰지 말라 그래도 카드 쓸 거잖아요. 근데 없앤다 그러면 덜 쓰니까 없애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카드에다 2200, 현금 영수증에다 220, 김현우 씨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여기 있어요. 연금저축 등일. 누르시고 연금저축 2번에 F2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243 910 750 722 09 금액 얼마요? 120. 이렇게 하면 끝.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잠깐 저기 피세요. 758페이지 피시고 죄송한데 프로그램 닫으세요. 프로그램 닫으시고 바탕화면으로 오세요. 바탕화면에 저번에 제가 전산세무 2급 깔아드렸죠. 네, 전산세무 2급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105에 오세요. 몇 회 오세요? 105회. 왜냐면 저희가 푼 게 105회인지라. 삼성카드 개통을 외국에서 해주네요. 삼성카드 개통됐다고 외국에서 연락 왔어요.
스팸 문제. 그치, 같은. 그래서 105에 들어오시고 여기 시험용 데이터 있어요. 시험용 데이터에서 2교시 들어오셔서 텍스 더블 클릭하세요. 시험장 가시면 USB 줘요. 뭐 준다고요? USB에 이거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USB 꽂고 요것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뭐만요? 텍스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치시냐면 텍스트 더블 클릭하셨죠? 거기에다가 수험 번호는 요거예요. 어디 갔어? 확대가. 수험 번호는 1211112 요거 치세요. 수험 번호는 1211112 1 6번이 아다. 1 5번이에요. 1, 2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2. 그 다음에 이름 치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주에 수험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표 뽑을 데 없는 분들은 잠깐 오셔서 뽑고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감독관 확인 번호는 238.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요거 가장 마지막에 알려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알려주는 순간 프로그램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가장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시죠? 네, 전산회계 때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 지금부터 그거 3번 할 거예요. 758페이지 밑에 있는 3번. 그리고 이거는 절대 교재 가지고 연습하시면 안 되고 꼭 요 기출문제 들어오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교재가 기출문제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꼭 요거는 어디 와서 연습하세요? 기출문제. 여기 좀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누르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기 확정이래요? 네,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원래는 여기 안 들어와도 돼요. 왜냐면 거기 1번에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뭐 되어 있다? 네, 요거 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근데 시험 때는 되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확인 작업차 온 겁니다.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전자신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전자신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자신고는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신고하는 방법은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으면 그냥 엔터만 치고 날짜만 넣으면 컴퓨터가 다 해줘요. 우리 지금 2기 확정이에요. 몇 월에서 몇 월이요? 네, 10월에서 12월 엔터. 그래서 엔터 쭉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제작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네, 제작 누르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시면 비밀번호 뭘로 넣으래요? 1234 1234 치세요. (1234) (1234) 치셨죠? 네,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순서를 외우셔서 그냥 기계처럼 하세요. 딱 나오면 여기 들어가서 뭐뭐뭐뭐 이렇게 순서라에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1234 1234 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여기 홈택스 바로가기라고 있어요. 홈택스 뭐요? 바로가기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여기 안 뜰 때가 있는데 요 밑에 작업 표시줄에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뜨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들어가면은 요렇게 하나 뜰 거예요. 예, 뜨신 분은 닫기. 그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찾아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맨날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요, 여기 밑에 이렇게 오늘 날짜 뜰 거예요. 오늘 몇 월 며칠이죠? 9월 4일. 그래서 여기 0904.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C 드라이브에 있어요. C 드라이브 제일 밑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기계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형식 검증하기 누르세요. 그러면 요렇게 꼭 비밀번호 누르라고 나옵니다. 아까 비밀번호 뭐였죠? 1234 1234. 그 다음에 확인.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차례대로 다 누르세요. 뭐 나오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컴퓨터가 에러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못 뜨면 무조건 틀린 문제 돼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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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 번씩 다 누르세요. 그냥.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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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고, 그러면 요 제일 밑에 마지막에 뭐 뜨죠? 제출하기 뜨시죠? 그거 누르면 끝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날 이래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연습은 꼭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들어온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연습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가지고 뭐 하세요?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반복하시는 방법은 프로그램 끈 다음에 설치 다시 하시면 리셋돼요. 그렇게 해놓고 한 두세 번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적응은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다음 회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